안녕하세요. 저는 24학년도 편입 준비하고 최종 인하대, 홍익대, 건국대, 이화여대 합격 후 건국대에 입학 예정인 김건희입니다. 저는 1번 편입학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전적대는 인천대학교였고 학점은 3점 초중반대였습니다. 아무래도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학교가 멀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편입에 도전하였습니다. 높을수록 좋지만 적어도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제가 학교 병행을 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개강 전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자 1월에 인강을 끊었지만 제대로 시작한 건 4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법을 잘 몰라서 노하우라고 할 건 없지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때 싶은 것은 영어든 수학이든 누적 복습이 열심히 하자입니다. 귀찮고 아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시간 낭비같이 느껴지겠지만 막상 다시 보면 새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미루지 않으려 노력하기입니다. 미루다 나중에 닥쳐서 하려고 보면 결국 시험 때까지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밀릴 수밖에 없었다면 해야 할 것들의 최대 마감 일자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끝내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강으로 했어서 인강 커리큘럼에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관리와 압박 없이 하다 보니 지쳐졌고 뒤에 있는 커리큘럼이 더 수강할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그것을 먼저 끝내고 빼놓았던 앞쪽 커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 모의고사 강의보단 개념 또는 학교 기출 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완강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는 단어만 외우고 거의 모든 시간을 수학에 올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최대한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너무 후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예민해지다 보니 엄마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공부를 안 하게 되니 또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악순환이 되어 힘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병행을 했는데 팀 프로젝트 3개와 시험이 겹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땐 합격 후 내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지금 안 하면 그 미래는 없거나 이 생활을 1년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전적대로 통학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에는 멍 때리거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갑자기 시간 낭비를 했다는 생각과 공부 시간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며 정신이 퍼뜩 짜려졌습니다. 덕질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콘서트, 팬미팅, 뮤지컬을 여는데 갈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부 빡 하고 몇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가서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콘서트 가기 전까지 이것들을 끝내놔야지, 못 끝내면 안 간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기명 편입 장황수학 선생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이트 블랙으로 나누어져 저에게 맞는 레벨의 커리를 탈 수 있었고 처음 배우는 어려운 개념들도 수강생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보여 좋았습니다. 또한 답변이 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충분히 비대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질의응답을 해주셔서 많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1타라고 해서 무조건 그 선생님을 택하지 마시고 나와 맞는 선생님과 난이도, 커리큘럼을 찾아 중간에 갈아타는 시간 낭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쭉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화여대 건국대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먼저 이화여대의 경우 비동일계였고 대학교 때도 관련된 대외활동 같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 이 학과에 관련된 활동 경험과 성과, 느낀 점을 작성하여 저에겐 충분히 자질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였고 저의 진로와 연계하여 왜 제가 이 학과에 오고 싶어 하는지 이화여대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작성하였습니다. 건국대는 동일계였지만 전공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적었고 따로 학과 관련 대외활동이나 연구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공 수업에서 진행하였던 팀 프로젝트를 작성하여 어떤 지식을 키웠고 내가 되고 싶은 직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관시켜 풀어나갔습니다. 학교 및 학과가 어떤 모토와 비전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인재상을 배출해내고 싶은지와 전공 수강 과목 및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이 학과에 대한 지식을 웬만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 항목과 답변 내용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다들 책이나 개념, 틀렸던 문제들을 보고 있는데 그중 가장 멘탈이 흔들렸던 것은 직접 만든 요약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입 수학의 경우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서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들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못하는 편입 준비생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요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권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나에게 어려운 시험은 모두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처럼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가져간 책들 조금이라도 더 보시고 시험 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짧다고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수학 양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 정말 여기서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겠지, 경쟁자 두렵다, 이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합격은 포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와닿아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왜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이 낮지? 이럴 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메꾸면 충분히 원하는 성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질의응답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첫 경험이라 너무 떨렸지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좋은 학교, 원하시는 학교 합격하셔서 다음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